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국민학교 동창회에 나가려고 해. 숟가락을 들던 손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동창회라는 말을 꺼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갑자기 동창회? 애써 태어난 척 물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묘한 불안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된장찌개에 김을 손으로 휘저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길에서 지석이 만났는데 이번에 모임한대. 말은 쉽게 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도망치듯 피하고 있었어요. 56의 남편 눈동자가 마치 10대 소년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탁 위 공기는 이상하게 무겁고 차가웠어요. 평소라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시간이 그날은 묘하게 침묵으로 채워졌죠. 설마 그럴 리 없겠지. 그러나 가슴 어딘가에 심어진 작은 씨앗 하나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먹고 찬 바람이 불어오던 그 주말 남편은 평소와 달랐어요. 거실을 오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거울 앞에 서서 셔츠 깃을 다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새로 산 듯한 구두, 평소엔 뿌리지 않던 향수, 그리고 다소 들뜬 웃음까지. 그래, 다녀와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불안을 꾹꾹 눌러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에 쥔 행주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간 후 저는 가만히 창문에 기대어 비어버린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텅 빈 집안, 가볍게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바람 소리만이 스며들었죠. 30해를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불안감으로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새 구두, 낯선 향수 냄새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가만히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이번만은 확인해야 했죠. 확인하자.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부엌에 있던 그의 휴대폰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자 최근 메시지 목록이 보였어요. 그중 정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싶어? 짧은 메시지 한 줄.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심히 남편의 외출을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살짝 흐린 날씨에 회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채 거리를 두고 남편의 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손은 덜덜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렸어요. 다행히 퇴근 시간대라 차가 밀려 남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카페 거리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남편은 몇 차례 전화를 주고받더니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선글라스를 쓴 채 지켜봤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초가을 저녁, 남편은 가로등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나온 청년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대체 누구를 이렇게 설레며 기다리는 걸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멀리서 한 여자가 남편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둑해진 거리 사이로 그 실루엣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색빛 도로 위를 조심스레 따라가던 저는 남편이 한적한 카페 골목에 차를 세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비라도 올 듯 흐린 하늘 아래 남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몇 분 후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길게 휘날리는 코트 자락, 날카롭게 다듬어진 네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이는 53. 거울 속에 늘어진 주름과 처진 눈꺼풀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곤 했는데 그 여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고 그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 둘의 거리, 그들의 눈빛 모두가 명백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에게 보여준 적 없는 뜨거운 눈빛을 그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멀리서 바라보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의 사랑이 다른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가끔씩 스치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연 씨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요. 당신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에게 한 번도 건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차로 향했어요. 저는 급히 계산을 하고 그들을 몰래 뒤따랐습니다. 남편의 차는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려놓은 저녁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화면 속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의 눈빛은 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와 연락하고 있겠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애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늘은 회식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남편은 짧게 말하더니 양복 재킷을 챙겨 다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집안이 너무 크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하나 열어 텅 빈 잔에 부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쓰라린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첫 잔을 넘기고 두 번째 잔을 따르는데 문득 결혼식 날 남편이 내게 했던 약속이 생각났어요. 나는 30년 동안 이 사람만 바라봤는데 가슴속에서 억눌린 울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마음으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새어들어왔어요. 비는 그치고 달이 떠올랐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술 기운이 돌자 더욱 뚜렷해지는 결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꿈, 제 욕망, 그리고 제 행복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어요.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차를 몰래 뒤졌어요.
조수석 밑에서 발견한 작은 종이봉투, 그 안에는 명품 향수와 호텔 멤버십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해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이런 선물을 준비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레스토랑 영수증도 발견했어요. 둘이서 15만 원짜리 와인을 마신 흔적이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말, 진심이었구나.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다 가짜였던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와 옷을 벗을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테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 냄새, 그 표정, 그리고 무심한 듯 던지는 말들까지 모든 것이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검은 모자와 긴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이 간다는 고깃집 근처 카페 안에 앉아 숨어서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본 남편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번엔 동창회라고 했지만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화려하게 차려입은 50대 여성 그리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지난번 카페에서 만났던 정연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한 여자로도 모자라 다른 여자까지 있다니. 남편은 그 둘을 보고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들은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두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대체 저 젊은 여자는 뭐야? 또 다른 여자친구? 아니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존재가 더욱 의문스러웠어요. 저는 맞은편 가게에서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와인을 마시며 건배하는 세 사람, 그리고 가끔씩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는 남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식사를 마친 그들은 함께 나왔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그들의 차를 따라갔어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서는 세 사람. 마침내 그들이 멈춘 곳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모텔 앞 남편이 두 여자와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30년을 함께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끝까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모텔 건너편 작은 찻집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과 두 여자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차를 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 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더럽고 역겨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동창회는 재미있었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응, 다들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 남편은 씹던 밥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지석이는 대머리가 됐고 영호는 사업에 성공해서 벤츠를 몰더라.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10년,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지 끝까지 보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찍은 동영상과 모은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였죠. 게다가 두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유리한 고지에 있으십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귀하께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남편에게 진실을 밝힐 타이밍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동창회를 핑계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 동창회가 자주 있나 봐요? 무심한 듯 물었어요.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서.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새 구두에 비싼 향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 동창들 이름 좀 말해볼래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뭐? 남편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정연이랑 그 젊은 여자 이름 뭐였더라? 같이 모텔 들어갔던.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 정연, 젊은 여자, 그리고 남편. 영상 속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말을 더듬는 남편을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여온 당신이 뭘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 했어요. 정연이는 누구고 그 젊은 여자는 뭐죠? 둘 다 당신 여자친구예요? 남편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이는 내 여자친구야. 3년 전부터 만났어.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정연이의 딸이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 딸이라고? 하지만 그럼 왜 함께 모텔에 들어간 걸까? 무언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보다는 공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셋이서 모텔에 들어갔어? 설명해봐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들에게 협박당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에는 정연이와 진짜 사랑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내 돈만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딸까지 가담해서 내 약점을 잡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와 정연이 함께 찍힌 노골적인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협박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 화면까지. 이혼하게 되면 회사에 이 사진들을 뿌리겠다고.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이 나서 계속 돈을 주고 있었어. 이미 우리 집 전세금의 절반을 뺏어줬어.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또 다른 거짓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공포에 찬 눈빛만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30해 동안 함께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정연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들. 오늘 돈 안 보내면 사진 공개할 거야. 내 아내에게 우리 관계 다 말할 거야.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의아했습니다. 부끄러웠어. 이 나이에 바람 피우다 이런 꼴 당했다고 말하기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게다가 내가 먼저 바람을 피운 게 맞으니까. 경찰에 가면 내 불륜 사실도 다 드러날 테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연민까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남편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함께 경찰에 가요.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제가 그를 떠날 것이라 생각했겠죠. 물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협박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일주일 후 정현과 그녀의 딸은 체포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른 중년 남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을 정리하는 동안 30년의 추억들이 하나둘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의 설렘,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쁨,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연대감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짐을 싸면서 문득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픔도 결국은 내 삶의 일부니까요. 이제 정말 안녕이네요. 집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외치는 인사말이 점점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모두 꽃잎처럼 바람에 날려보내기로 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게 앞 벚꽃이 만개한 걸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봄은 항상 찾아오니까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